KT 운영하고 있는 투블럭 AI 최서입니다. 오늘 선생님들께 글쓰기 AI 자동평가 프로그램인 KT를 설명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설명에는 키위 AI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고 KT 사용 방법을 함께 실습해 보려고 합니다. 실습해 보면서 그 KT 선생님은 물론이고 키런 학생은 어떤 화면을 보는지까지 동시에 보여드리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궁금하신 사항들이 있으시면 여기 QR코드에 채팅창이나 이 QR코드에 보이시는 요 공유하는 링크에다가 질문을 남겨주시면 끝난 후에 Q&A 시간에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요 QR코드는 그 발표 자료 상단에 항상 떠 있을 예정이니까요. QR코드를 궁금하신 게 있으실 때마다 찍어서 작성해 주시거나 채팅창에다가 링크 남겨드릴 테니까 링크로 궁금한 점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KT 사용 방법과 실습은 같이 실습해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사용하실 PC를 좀 준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KT에서는 자체 개발한 K 엔진을 사용하는데요. 오늘은 자체 설명회이기 때문에 특별히 키위 AI를 직접 개발하신 조용한 대표님께서 직접 K AI를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투블럭 AI 조영환입니다. 이 엔진을 만들었고 저희 서비스를 이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카이스트에서 자연어 처리 전공을 한 20년 전 정도에 했고요. 박사학위를 했고요. 그래서 후기에는 네이버하고 다음에서 검색 엔진을 만들었었습니다. 자연어 처리 기술이 그렇게 예전에는 높지 않았는데 최근에 딥러닝이 나오면서 이제 많이 가능해졌죠. 그래서 이제 글을 분석하는 것이 가능하겠다. 그리고 또 이게 꼭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해서 저희 엔진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우선 5만 건의 그 학생 글과 평가 데이터를 활용해서 AI 평가 엔진을 만들었습니다. 점수만 딸랑 나오는 거는 쉬운 문제 같았는데요. 이 점수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첨삭 형태의 피드백을 추가했습니다. 저희가 피드백을 하려고 할 때 참고했었던 것은 미국의 공교육에서 이제 표준으로 사용하고 있는 Sixth Grade of Writing이라고 하는 글쓰기 평가. 다음 페이지로 넘겨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네, 그 Sixth Grade of Writing이라고 하는 글쓰기 평가 모형을 사용했습니다. 학습용 데이터하고 지표별 분석을 합해서 점수도 물론 보여줘야 되겠지만 그 점수가 왜 그런지 어떤 점을 개선해야 되는지 이런 피드백이 매우 학생들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키위 엔진을 만들었습니다. 이 엔진을 가지고 저희가 지난해 초에 2만 건 정도의 대교 솔루니 독서논술 학생들의 실제 데이터를 현재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만 평가해본 결과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정규 분포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편중되지 않고 객관적인 평가를 해준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네, 6가지 이 기준의 평가 목표와 세부 항목입니다. 일일이 읽는 것은 좀 그렇고요. 저희가 자체 개발한 12가지의 분석형 AI 모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 6가지의 세부적인 것들이 더 세분화되어서 약 150가지 정도의 세부 분석 항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국내 최고의 가장 좋다라고 하는 부산대 맞춤법 검사기가 키위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저희가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도움말도 편안하게 고쳤고 이름이나 지명처럼 고유명사가 나오면은 맞춤법 검사기가 상당히 힘들어하는데 저희는 글을 전부 다 읽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쉽게 오류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GPT도 저희 키위티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을 위한 글쓰기 총평을 생성해주고 있습니다. GPT가 이제 글 수정이나 이런 방향성을 피드백하는 데는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점수를 제대로 산정해야 되고 설명을 받기 위해서는 약 150개 정도의 세부적인 점검 항목이 있는데 여기에는 분석형 AI인 버트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 훨씬 안정적이고 속도도 빠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센서가 한 150개 정도 있는 예민한 그런 평가 엔진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처음에 저희가 그 평가 엔진을 평가용으로 저희 엔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과정 평가원하고 그다음에 그 국립국어원 이런 데하고 이제 다 미팅을 해봤는데요. 어쨌든 평가가 글쓰기 이런 평가가 저희가 이 사회적으로 안정화되기는 조금 시간이 있었고 저희가 또 서울시의 프론티어 선생님들하고 현장 적용하는 워크숍을 2년 전 정도에 해봤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선생님들께서 이것은 그 피드백을 학생들한테 피드백 주는 것이 상당히 좋고 그것을 좀 선생님들이 수정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키티라고 하는 서비스를 만들었는데 또 이것을 소개하다 보니까 학생들에 대해서 학생들이 스스로 좀 고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좀 있으셨고 저희가 또 글쓰기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무제한으로 학생들이 자기 스스로 글을 고쳐서 제출하는 방식인데 이 학생들이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글을 스스로 수정하고 개선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로 키위런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키위런에서는 학생들이 자기 공간을 가지고 자기의 선생님과 그다음에 과제 이런 것들을 전부 관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자기 공간이 있습니다. 또한 무료로 스스로 셀프 학습을 할 수 있는 AI 글쓰기 학습 코너도 있어서 선생님과 별개로 스스로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키위티를 구매하시는 학교의 모든 학생은 스스로 키위런에서 셀프 학습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서비스가 되었습니다. 선생님들의 또 요청 중에 하나가 저희가 작년까지는 주장하는 글, 설명하는 글 위주로 평가 모델을 만들었었는데 좀 다양한 장르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저희가 이제 글쓰기 장르를 봤더니 또 너무 다양한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글쓰기 장르를 13가지로 대폭 확대했습니다. 뭐 이러한 장르에 대해서 저희 키위런은 AI 보조교사 역할을 합니다. 선생님께서 일일이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잔소리 비슷한 설명을 해주시는 것보다 저희 키위런이 나오는 피드백을 학생이 따라서 하면 누구나 더 깔끔하고 이해하기 쉽고 그러면서 점수가 올라가는 그러한 재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이제 학생들이 이것을 좀 힘들어할 때 피드백 메시지를 보고 학생들이 힘들어할 때 나도 이거 좀 이해가 잘 안 가. 하지만 이렇게 한번 해볼까? 라고 하면서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문장하고 문단은 학생이 스스로 학생에게 맡겨주시면 서서히 잘 적응하면서 점수를 올리고 더 좋은 글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키위에서 평가하는 장르는 평가 가중치에 따라서 크게 세 종류로 나누었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문법, 어휘, 표현, 문장, 그 다음에 주제는 이제 대부분이 비슷합니다. 일부 세부적으로 좀 다른 것이 있긴 합니다만 대부분 비슷하고 특히 이제 문단에 관련돼서는 저희가 글의 구조에 관련돼서는 좀 중요하게 보는 글, 그다음 글 장르, 조금 덜 중요하게 보는 글 이렇게 나뉘었습니다. 그래서 조직과 주제를 가중치를 좀 높이고 있는 글을 이렇게 노란색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조직과 문장의 가중치가 있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문법과 문장 다시 말하면 조직은 좀 덜 보는 그러한 글의 종류가 있습니다. 주장하는 글과 설득하는 글, 독서 감상문, 기타 감상문은 내용의 흐름에 그리고 글의 구성에 굉장히 제한이 있다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4개에서 6개 문단으로 구성하도록 키위티의 멘트가 피드백이 유도합니다. 학생들이 처음에
한 문단을 한 줄씩은 다 썼다가도 피드백을 보면 문단을 붙여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아챌 수 있습니다. 최대 7개의 문단까지 살짝 허용해 주고 있습니다. 또 점수 평가할 때는 조직과 주제에 대한 중요도를 2배로 높여서 하고 있고요. 그렇게 배점했습니다. 다음에 연설문, 편지, 보고서, 광고문은 글의 주제보다는 문장의 힘이 더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요구한 글의 구조는 장르의 특징을 따르고 있습니다. 연설문을 많이 해보고 싶습니다.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 연설문의 첫 문단에는 대중에 대한 질문을 던지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단에는 느낌표가 있는 감탄문으로 끝을 맺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멘트도 나옵니다. 연설문을 마무리할 때 청중의 행동을 촉구하거나 다시 한번 설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탄문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설문이 끝난 후에 고개 숙여서 감사한 인사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렇게 키위 이런의 피드백이 해주고 있습니다. 광고문은 2개의 문단으로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단이자 마지막에서는 감성적인 설득을 유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기 이제 감성 분석기도 붙어서 요 마지막 문단에 감성 분석이 되나 그런 것이 있나라고 하는 걸 검사한다고 합니다. 문장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되었는지 배점을 2배로 했습니다. 글의 평가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구조가 명확하지 않은 글들입니다. 다양하게 쓰이는 글들이 조금 평가에서는 어려운데 그래서 저희는 문법과 문장에 좀 가중치를 두고 이 부분은 조직에 관련된 것을 조금 점수의 비중을 좀 낮췄습니다. 글의 평가, 그래서 일기, 설명하는 글, 소개하는 글, 기사, 기타 글짓기는 구조와 주제를 좀 강조하지 않고 문법과 문장의 수준에서 평가와 피드백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많이 사용하였으면 하는 장르 중에 하나가 소개하는 글입니다. 실제로 많이 필요하다고 하시고 그래서 소개하는 글에는 자기소개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기소개서에 맞춘 피드백이 나오고요. 또 기사문도 저희가 많이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기사를 쓸 때는 또 띄어쓰기가 복합 명사를 좀 붙여 써도 되는 예전에 아마 신문사들이 지면 때문에 그랬겠죠. 어쨌든 띄어쓰기에 대한 피드백을 많이 자제하였습니다. 또 기타 글짓기나 일기에서 자기 친구 이름을 계속 나열하면서 글을 늘리는 이런 것을 또 지적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체의 13가지 글의 종류의 장르에서 앞에 문단을 뒤에다가 살짝 집어넣는 거 이런 거 다 잡아줍니다. 그것도 나쁜 표현 이런 것들은 좀 좋은 표현으로 바꾸도록 다 저희가 피드백을 주고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현장에서 많이 사용하시면 학생을 위한 평가와 피드백이 계속 좋아질 것입니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도 꾸준히 업그레이드를 해서 학생들에게 사랑받는 글쓰기 AI 보조교사 우리 키위키와 키위런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오늘 참여하신 선생님들께 미리 저희는 신청할 때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요. 동료 선생님들의 추천을 받아서 KT를 알게 되셨다는 답변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사용하셨던 선생님들께서 추천해 주셨더니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앞으로도 사용하신 선생님들의 피드백을 잘 듣고 반영해서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이용 방법을 하나씩 따라가 보면서 사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은 키비티 그리고 학생들은 키런이라는 서비스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KT에서 과제를 생성하고 공유하면 키런의 학생들은 과제를 받아서 다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출한 과제는 KT에서 확인하고 피드백을 줄 수 있는 서비스인 거죠. 제가 이제 요 화면 경호를 끝내고 이제 같이 인터넷 화면을 보면서 하나하나씩 실습해 나갈 텐데요. 선생님들 모두 이제 실습한 준비는 다 되셨을까요? 준비가 되신 분들은 제 실습 순서를 따라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실습하는 내용은
채팅방의 관리자분이 따로 자료를 올려주실 거예요. 키위티를 먼저 검색하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인터넷 창에 키위티라고 이제 쳐주시면 바로 검색의 첫 번째 순서로 저희 사이트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누르시면 키위티의 홈 화면에 들어오시게 되고요. 키위티 로그인과 회원가입을 하게 되는데 저희는 각자 SNS로 가입을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쉽게 가입이 가능합니다. 선생님들 가입이 안 되셨던 분들이나 지금 로그인이 안 되신 분들은 로그인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이 중에서 아이디 하나 골라서 로그인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그인을 하고 나면 이렇게 마이 페이지로 보이는 화면으로 바뀝니다. 버튼이 바뀝니다. 저처럼 이렇게 버튼이 바뀌신 분들은 마이 페이지로 이동해 주세요. 홈 화면에서 이름을 눌러서 마이 페이지로 접근하셔도 되고요. 홈 화면에서 여기 요 마이 페이지 버튼을 눌러서 접근하셔도 됩니다. 마이 페이지로 이동하신 선생님들께서는 이름 위에 여기 그룹 정보를 등록하세요라고 하는 부분이 보이실 거예요. 여기에다 등록하기를 누르셔서 코드를 같이 입력해 보겠습니다. 코드는 오늘 무료 실습 코드를 안내 드릴 텐데요. 죄송합니다. JLLAUG입니다. 채팅방에 한번 다시 올려주세요. 네. 그러면 이제 코드 확인을 누르면 키위티 중학교라고 하는 그룹 정보가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보이신다면 등록하기를 눌러주세요. 여기까지 다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자, 그러면 이제 그룹 등록하기까지 마친 선생님들은 선생님 성함 밑에 이렇게 계정 정보와 인증 정보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인증 번호를 채팅창에다가 이렇게 보내주세요. KT 인증 번호를 학생들께 안내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학생들은 이 안내를 받으면 어떤 화면을 보이는지 제가 같이 보여드릴게요. 그러면은 학생은 K런 화면입니다. K런 화면에서 선생님 연결하기에서 선생님 아까 알려주신 인증번호를 입력하게 되는데요. 저의 인증번호는 893670입니다. 이렇게 해서 계정 확인을 할 수 있고 혹은 여기 이메일을 통해서 아까 위에 있던 계정으로 안내를 해주셔도 동일하게 계정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인증 요청 메시지에는 선생님 PPT 테스트입니다. 이렇게 하고 자신을 알릴 수 있는 메시지를 보낼 수 있고요. 학생은 이거 학생이 이렇게 선생님 인증번호를 받아서 선생님께 인증 요청을 보내는 겁니다. 지금 선생님들께서 보내주신 인증번호로 저희 관리자분이 열심히 지금 인증 요청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학생들한테도 이렇게 인증번호나 여기 코드 여기 있는 계정을 안내해 주시면 학생은 인증번호 혹은 이메일로 이렇게 연결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인증 요청이 들어오는 학생들에 대해서 어떻게 인증 요청을 확인하느냐? 여기 선생님 KT 화면에서요. 학생 클래스 관리에 들어오시면요. 인증 요청 탭이 있습니다. 인증 요청 탭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기 관리자분이 보내주신 인증 요청이 보이실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수락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 번씩 수락해 주셔도 되고요. 모두 클릭하셔서 선택 수락해 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수락한 학생들은 학생 관리에 이렇게 리스트가 돼서 올라오게 되고요. 학생이 보낸 그 메모도 이렇게 같이 저장이 되니까 선생님들이 나중에 편하시려면 학생들한테 인증 메시지에 학번이나 반 번호라든지 특이사항 같은 것들을 같이 보내달라고 하면 학생 부분에 더 쉽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학생을 확인하셨다면 클래스 관리에 가셔서 클래스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선생님들이 반이나 여러 반을 들어가신다면 반별로 만드실 수도 있고요. 한 반을 운영하신다면 모든 별로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클래스를 생성하기 이 버튼 눌러주시면 클래스 이름을 먼저 만들어야 되는데요. 저는 2학년 4반 이렇게 만들고 그래서 여기는 메모입니다. 제가 알 수 있는 2학년 2학년
2학년 4반. 이렇게 해서 클래스 생성하기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선생님들도 각자 그 클래스를 한 번씩 만들어 주세요. 여기는 클래스만 만드는 거기 때문에 학생을 지금 넣는 단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클래스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만들어 주셨다면 뭐 똑같이 저는 2학년 5반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2학년 5반 하고 2024년 2학년 진짜 6반 진짜 이렇게 해서 클래스 생성하기를 눌러줄게요. 그럼 두 반이 완성이 됐죠. 자세히 보기를 누르면 이름을 수정하실 수 있고요. 밑에 있는 여기 정보도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클래스 생성을 누르시고 여기 이름을 여기 위에다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이름은 여기에 입력해 주세요. 그리고 메모는 따로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이 내용은 학생들한테 공유되지 않는 내용들이라서 선생님들이 편의에 따라서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클래스를 생성하셨으면 이제 학생을 클래스에 배정해 보겠습니다. 학생 관리에 들어가셔서 학생을 선택하시고요. 클래스 배정 이 부분이 보이시죠? 이 부분을 눌러보면 만든 클래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눌러주시면 바로 배정이 되고요. 미배정된 학생들이 상위로 올라오기 때문에 클래스 배정을 안 한 사람들을 쉽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저는 두 친구를 따로 놓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클래스 배정이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완료하셨다면 이제 한 학기 동안 KT를 활용해서 글쓰기 연습을 학생들과 하실 준비가, 기초 준비가 완료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과제를 주러 가보겠습니다. 과제를 주러 갈 때는 여기 과제 관리 탭을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같이 눌러보겠습니다. 지금 아직 요청이 완료되지 않으신 분들이 계셔서 제가 조금 천천히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클래스 관리까지 완료하신 거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 해제도 역시 똑같이 눌러서 해제하겠습니다. 여기 햇님 모듬이 있는 애들은 다 클래스 해제할게요 라고 하는 것들은 한 번에 해제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넣어주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한 학생은 동시에 세 클래스에 동시에 소속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학교 단위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선생님 단위로 이건 클래스는 공유되는 개념이 아니라서 선생님이 한 번에 한 학생을 세 클래스에 넣을 수 있는 거죠. 뭐 모둠에 일반 수업에 넣었다가 보충 수업에 넣었다가 어디 다른 여름방학 특강에 넣었다가 이런 식으로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비밀번호 초기화라는 기능은 저희가 일괄로 학생 계정을 만들어드린 경우에 여기 비밀번호 초기화라는 기능을 선생님들이 사용하실 수 있고요. 뭐 초등학생들의 경우에 많이 계정을 생성하시는데 그때 초등학생들은 잘 까먹잖아요. 그래서 비밀번호 초기화를 누르면 만들어드린 학생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똑같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기능입니다. 그러면 이제 과제 관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과제 관리를 눌러주시면요. 과제 생성 버튼이 보이실 거예요. 그 과제 생성 버튼을 눌러보시겠어요? 그러면 이제 과제 이름 부분과 기간 부분과 그리고 평가 장르 선택하는 부분 그리고 주제에 입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과제 이름 부분에 활동명이나 단원명의 이름으로 만들어 주셔도 되고요. 뭐 애들한테 과제명으로 넣어 주셔도 됩니다. 오늘은 다 같이 똑같은 과제를 내보겠습니다. 노력과 재능 중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라는 제목으로 과제를 넣겠습니다. 선생님들도 다 따라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과제 기간은 시작 시간은 이제 만지지 않으시면 즉시 시작됩니다. 즉시 시작되는 거고 눌러주셔서 다른 날짜를 선택하셔도 되고요. 다른 날짜, 다른 시간을 이렇게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료 시간은 시작일로부터 최대 3개월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KT에서는 그 과제 기간이 절대로 연장할 수 없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학생들한테 제출 기한을 준수할 수 있도록 꼭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즉시 시작으로 이제 만들어 보겠습니다. 선생님들도 즉시 시작하는 과제로 따라서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이제 과제에 맞는 평가 장르를 선택할 텐데요. 노력 과제는 중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주제로 저는 이제 주장하는 글로 넣어 보겠습니다. 주장하는 글로 선택했고요. 13가지 아까 대표님이 설명해 주신 13가지 장르들이 보이고요. 오늘은 주장하는 글로 넣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학생들한테 보낼 메시지입니다. 메시지는 저는 미리 준비한 메시지가 있어가지고 이거를 넣어 볼 텐데요.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저는 이제 4-2 4단원의 두 번째 활동 의견을 담은 글쓰기 중에서 논설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의견을 담은 글쓰기, 논설문이란 이런 거를 말합니다. 그리고 논설문은 최소 3개의 문단 적으면서 주정을 가져야 돼요. 그 다음에 얘들아 3문단 이상으로 하렴. 그리고 글자 수는 500자 이상이고 AI 점수는 80점 이상으로 만들어서 제출하렴 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작성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학생들한테 할 수 있는 말을 500자 정도까지도 이렇게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은 학생을 선택하러 가겠습니다. 여기 학생을 선택하는 것에서는 클래스로 선택하는 것과 학생 개별적으로 선택하는 것 두 가지 버튼이 있습니다. 근데 클래스로 선택하는 것이 조금 더 저희들이 이제 활용하기에 되게 좋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클래스 배정하는 거 먼저 알려드렸고요. 이번에도 클래스를 2개 선택해서 이렇게 과제를 주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AI 피드백 기능이 있는데요. 이 기능이 기본적으로는 켜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AI 피드백 기능이 켜져 있는 상태면 아이들이 그 피드백을 받아서 글을 수정해서 제출할 수 있는 거고요. 피드백 기능을 끄면 아이들이 이제 피드백을 받지 못하고 바로 이제 제출할 수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뭐 수행평가 같은 데나 이런 데 활용하실 수 있도록 AI 피드백을 온오프 할 수 있도록 여기에 기능을 넣었습니다. 저는 AI 피드백 기능이 있는 것과 없는 것 두 가지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과제를 생성해 볼게요. 과제를 생성하면 여기까지 진행이 되실 거예요. 선생님들도 AI 피드백 기능이 켜져 있는 상태로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AI 피드백 기능이 없는 것을 제가 똑같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노력과 재능 중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같은 과제를 피드백 기능이 꺼져 있는 것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꺼져 있는 것은 AI 피드백 기능이 없죠. 근데 AI 피드백 기능이 그 기능을 켜져 있다면 저희가 AI 피드백 딱지를 붙여드립니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고요. 당장 시작하지 않는 과제, 그러니까 대기 중 과제를 테스트할 때는 미래로 놔두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과제를 생성하게 되면 대기 중 과제로 만들어지고요. 이런 식으로 바꾸게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도 다 지금 과제를 하나씩 내주세요. 자, 여기까지 다 잘 되셨나요? 네. 그러면 제가 과제 상태에 대해서 좀 더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과제는 저희가 3가지 상태가 있습니다. 바로 대기 중 상태와 진행 중 상태와 종료된 상태인데요. 대기 중 상태는 아직 그 과제 시작 시간이 다가오지 않은 상태를 말하고요. 이때는 과제 관리에 들어가면 처음 과제를 만드신 것처럼 제목을 수정하실 수도 있고요. 내용을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시작 시간 같은 것도 재설정하실 수 있고요. 장르까지 다시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AI 피드백 기능과 학생 선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빠뜨린 학생이 있다면 여기 추가해서 더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수정하면 이렇게 이름이 바뀐 거 보이시죠? 이렇게 보이고요. 근데 이제 진행 중 상태에 있는 과제는요. 이미 키이런 학생들한테 뿌려진 상태입니다. 이 과제가. 그래서 과제의 이름이나 기간 같은 것들은 수정하실 수 없습니다. 다만 학생을 추가하거나 즉시 종료하거나 미제출자를 확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벌써 제출했네요. 그래서 미제출자를 확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종료된 과제는 이제 아이들이 다 냈다. 그래서 선생님이 즉시 종료를 누르셨던 경우. 그리고 이제 과제가 과제 종료 시간이 넘은 경우에는 이제 종료 상태로 변합니다. 종료 상태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진행 중 상태일 때 학생한테는 이제 과제가 어떻게 보이느냐를 보여드릴 텐데요. 학생은 자기 이제 홈페이지 들어와서 마이 페이지에 똑같이 들어가게 되면요. 진행 중 과제가 먼저 보입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여러 선생님이 함께 있는 경우에 내가 어떤 과제를 했더라라고 하는 경우에는 나의 강의실에서 선생님별로 이렇게 과제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좀 제출 완료된 상태에 있는 과제가 있죠. 그리고 지금 방금 제가 낸 AI 피드백 기능이 켜져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두 가지 과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AI 피드백이 없는 경우에는 먼저 해볼게요. 제출하기를 눌러서 이렇게 선생님이 보내주신 주제를 이렇게 넣을 수 있고요. 그럼 과제를 작성해 주세요가 나오죠. 그러면은 학생들이 제목과 본문을 입력하게 됩니다. 저는 이게 만들어둔 글이 있어가지고 넣어둘 텐데 요력과 재능은 한 끗 차이다. 이건 진짜로 학생이 쓴 글이에요. 저희가 인천에서 박람회 할 때 글쓰기 대회를 진행했는데요. 그때 학생이 20분 안에 초등학생이 작성한 글이었습니다. 그래서 노력이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제목을 적고 제출하기를 누르면 이 경우에는 과제 제출을 완료했습니다. 라고 하게 되면서 수정하기로 바뀝니다. 진행 중 과제는 학생들이 그 기간이 끝날 때까지, 종료될 때까지 계속해서 수정해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시 수정하기 누르면 그 학생이 마지막으로 썼던 그 상태로 이렇게 본문이 저장되어 있고요. 손흥민은 대단하다. 이런 식으로 대단하다라고 한마디를 더 적고 제출하면 이 부분이 저장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제출하기를 통해서 다시 저장할 수 있고요. 마지막 상태로 저장됩니다. AI 피드백 경우가 켜져 있는 경우에는 동일하게 제출하기를 눌러서요. 본문에 입력하고 노력이 중요하다라고 적고 적고 이 내용을 평가하기를 누릅니다. 이때는 평가하기죠, 버튼이. 그래서 내려보면 이제 애들의 현재 점수가 나오고요. 그거에 대한 내용 분석이 나옵니다. 그래서 화제 제시, 주장, 근거, 예시 이런 식으로 해서 내용 분석한 글이 나오고 본인이 점수에 대한 그 그래프가 나옵니다. 그리고 글자 수, 500글자 이상 쓰라고 했는데 썼군. 근데 문단수가 모자라네. 그리고 AI 점수 턱없이 모자라네. 라고 확인을 한 다음에 내려가면 글 전체에 대한 첨삭이 보이고요. 뭐 AI 선정 주제어라든지 중심 내용과 어울리는 단어 비율이 어떤지, 그리고 뭐 6개에서 4개에서 6개 문단을 구성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이렇게 해주는 게 좋겠어요. 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고요. 문단별로도 이제 첨삭이 내려가는데, 첨삭이 이제 맞춤법 검사라든지, 그 다음에 같은 단어를 몇 번이나 썼는지, 그리고 이 재능은과 가지는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그 문장의 수식 관계를 좀 더 분석해서 난다든지, 그리고 재능을 얻기 위해라는 표현이 너무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 좀 바꿔봐라 라고 하는 코멘트들이 나옵니다. 이런 부분을 아이들이 확인을 한 다음에 수정하기를 눌러서 이 코멘트를 확인하면서 고칠 수 있는 거죠. 차이 다로 바꾸고 사람을 노력했기는 부처럼 라고 해서 노력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노력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고칠 수 있고요. 그래서 평가기를 누르면 다시 한번 평가가 돌아가면서 점수가 더 낮아졌네요. 점수가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이렇게 실시간으로 애들이 이제 코멘트를 보면서 글을 고치다 보니까 이제 점수를 올리면서 목표된 점수를 이렇게 맞춰가면서 학습을 계속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쳐봐야겠네요. 그래서 수정하기를 계속해서 해서 평가하기를 누르면 점수가 계속 바뀌고요. 제목도 이쪽에서 또 바꿀 수 있고요. 이렇게 준비된 내용은
제출하기를 한번 눌러줍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이제 이제 이번 시간 말고 좀 다음 시간 좀 더 이어서 하겠어 라고 하는 상황에서도 또 수정하기 누르면 자기가 마지막으로 수정한 그 글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평가하기 눌러서 수정하기 하고 다시 제출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아이들은 글을 선생님께 제출하게 됩니다. 지금 열심히 관리자분이 과제를 다 제출을 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내신 과제에서 과제 관리 눌러주시면 지금 제출률을 확인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출이 되었는지, 제출 100%가 되었는지 확인하신 분들은 즉시 종료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즉시 종료 두 개 다 해보겠습니다. 즉시 종료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종료된 화면은 제가 조금 더 많은 그 학생들이 제출했을 때를 상정해서 보여드리려고 다른 아이디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선생님들은 그대로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똑같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평가 관리에서 과제 관리에서 접근 일쓰기라고 해서 제가 한번 과제를 내보았는데 결과 확인을 모두 다 종료된 과제는 저희가 삭제와 결과 확인이 있거든요. 결과 확인을 눌러주시면 선생님께서 이제 만들어주셨던 과제의 제목과 그다음에 기간 그리고 과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체 제출률은 이제 모든 별 혹은 클래스별로 이렇게 쭉 볼 수 있고요. 미제출률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낸 글들이 이렇게 리스트화돼서 아래쪽에 쭉 나오고요. 그 점수의 평균을 이렇게 그래프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낸 글은 이제 피드백을 수정하기에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연수하고 아이들이 있어요. 어떤 거를 냈지? 하고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고요. 주제목을 보라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아까 소리가 안 확인하시면서 나오더라고요. 평균과 그래갖고 제 등급을 폰으로 이제 하면서 수정하실 같이 수 있는 선생님이 여기 지금 이거 오디오가 안 봤더니 되네. 구성 괜찮던데 이러면서 저기서 하니까 저 높여주시거나 아니면 총점이 좀 애매하다라고 하시는 분은 여기다가 저기요? 수정해서 96점으로 올려주겠어. 수정. 이렇게 하면 나 꽂혀 수정이 있는데. 되고 총평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니, GPT 켜지지도 기능을 사용해서 이렇게 개 마법봉 켜고 기능이 있는데요. 그 내용과 점수를 근데 진짜 비슷해요. 고려해서 왜 그렇게 GPT가 비슷하죠? 이렇게 총평을 그때그때마다 다른 총평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건 초안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한번 GPT가 생성한 거 읽어보시고 조금 다듬으셔서 사용하시는 거를 저희는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학생들은 그 피드백에 대해서 피드백에 대해서 수정할 수 없었지만 선생님들은 이제 최종 리포트를 주시는 거기 때문에 이 피드백에 대해서 삭제하시거나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글짓기 기록 한답니다. 작성했습니다. 접근 이를 자세하게 설명하여 합니다. 이렇게 코멘트를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혹은 필요하신 경우에는 첨삭을 추가하실 수 있는데요. 좋아요, 코멘트 고쳐요의 세 단계로 인해서 선생님이 다음 피드백 결과 고치는 것도 70점을 100점을 맞아봐야지. 이렇게 해서 저장할 수 있고요. 이런 내용들이 다 반영돼서 학생들한테 보낼 수 있는 코멘트가 됩니다. 여기서도 이제 문단별 첨삭 같은 것도 추가하실 수 있고 저장하기. 이렇게 해서 문단별 같은 것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문단 수정 제한이라고 해서 저희가 리라이팅 수준의 그런 첨삭이 필요할 때는 이런 식으로 마법봉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지금 문단이 너무 짧은 문단이고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GPT이기 때문에 이것도 선생님들께서 초안으로 생각해 주시고 이거를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 주신 다음에 저장하기를 누르면 그 선생님께서 수정하신 날짜가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수정하셨던 것, 확인하셨던 것과 그렇지 않은 것들에 대한 구분은 이런 식으로 진행하시면 되고요. 그 수정하신 점수대로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규분포 그래프를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피드백 수정이 모두 끝나셨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결과 공유라고 하는 그 버튼이 있습니다. 이 결과 공유 버튼을 누르시면 요 결과가 선생님들이 만드셨던 그 피드백 수정된 내용이 모두 반영되어서 학생들에게 공유됩니다. 이렇게 되면 나의 강의실 가서 겹근일 쓰기가 나왔죠. 아까 제출 완료했는데 이제 결과 확인으로 이제 학생들은 버튼이 바뀌게 됩니다. 그 결과 확인 버튼을 누르면 선생님이 보내셨던 그 총평과 점수들이 반영돼서 이런 식으로 보이게 되는 거죠. 지금 아까 조용한 학생의 글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약간 반영된 점수가 아니네요.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만들어주신 것들이 이렇게 확인이 되고 학생들은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선생님들께서 여기 다시 선생님 화면입니다. 선생님들은 리포트 생성과 데이터 생성을 하실 수 있습니다. 리포트 생성을 눌러주시면 이제 각각 학생들에 대한 리포트가 PDF로 나오고요. 요 리포트 생성이 완료되면 학생들도 자신의 리포트를 개개인별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화면이 바뀌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이제 데이터 생성을 눌러주시면요. 여기 아래에 있던 학생들의 그 제출 시간, 이름, 그 다음에 점수, 그 다음에 등급, 그리고 학생들의 제목, 글, 이 모든 것들이 엑셀 파일로 저장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안 돼요. 학기별로 묶으시거나 아니면 이제 데이터 수집이 필요하신 경우에 이거 다운받으셔서 선생님이 자유롭게 계속 통계 자료로 하라고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안 나오네. 그다음에 안 하겠다. 수행평가 같은 경우에서 점수화해서 하실 때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리포트 생성이 완료되면 리포트 다운을 받기 있는데요. 리포트 생성만 하셔도 학생들은 F 누르면 이렇게 다운로드 버튼이 생깁니다. 자신의 이 결과를, 최종 리포트를 받아볼 수 있는 거죠. 여기 보자. 그러면 학생의 경우 이렇게 자신의 글과 평가, 그리고 내용에 대한 거, 그다음에 글 첨삭에 대한 거, 그다음 문단 첨삭에 대한 내용들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돼서 이제 학생들은 다운로드 개별적으로 가능하고요. 선생님도 리포트 다운 누르면 이제 그 모든 학생의 글을 zip 파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zip 파일로 다운 받으면 지금 또 안 보이실 텐데 이렇게 해서 zip 파일로 다운 받으면 다운로드에 지금 겪은 일 쓰기 폴더에 학생들의 글이 모두 리포트화돼서 다운로드 받은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활용하실 수 있고요. 데이터도 다운받아 보겠습니다. 데이터 다운을 누르시면 겪은 일 쓰기라고 하는 파일이 다운로드 된 거 보이시죠? 그러면 이제 제출 시간과 이름, 총점, 그 다음에 등급, 그리고 학생들이 적은 제목과 본문까지 모두 이렇게 저장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과제를 세 가지 대기, 진행, 종료의 과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선생님들이 QET를 활용하지 않고서도 활용하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건 이제 평가 관리에 들어가시면요. 선생님들이 이제 학생 키런하고 상호작용 없이 사용하시는 방법들인데요. 색을 평가에서 선생님이 궁금하셨던 글들이나 최서희라고 하겠습니다. 최서희 궁금하셨던 글들이나 이런 것들을 넣고 주장하는 글 넣고 저 아까 넣었던 거 그냥 그대로 넣겠습니다. 하면은 노력이 중요해요 라고 해서 이런 글들을 넣으면 이렇게 저장하실 수 있고요. 여기는 이제 학생이 제출했던 것처럼 선생님이 평가를 수정하셔가지고 그대로 저장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활용하실 수 있고요. 그럼 바로 올라가죠. 거기서 PDF 만들기와 수정이 가능해서 PDF 받아서 아까 보셨던 리포트 파일을 다운받으실 수 있고요. 이미 파일이 있으신 거,
학생들 파일이 이미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파일 업로드를 누르셔서 그 글의 종류를 누르신 다음에 저는 뭐 일기라고 하겠습니다. 일기 종류를 선택하고 텍스트 파일, 한글 파일, 그다음 워드 파일 모두 지원을 하는데요. 파일을 선택합니다. 파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이 파일의 파일 이름을 맞춰주시는 겁니다. 파일 이름은 앞에 이렇게 제목이 들어가야 되고요. 뒤에는 이제 학생 이름이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는 이제 4학년 1반 59번 정혜원까지가 이름입니다. 그 뒤에 초4, 초6 이거는 선택사항인데 나이에 대한 학생 등급, 학생 나이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한 번에 50개까지 가능합니다. 이렇게 파란불이 들어온 거는 정상적으로 이제 파일명 괜찮다라는 얘기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뭐 이런 식으로 넣으면 빨간색 등이 보이시죠? 이런 경우는 이거를 제거해 주셔야지 한 번에 이렇게 파일 업로드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파일 업로드를 하면 이렇게 개별적으로 개별 파일들이 다 한 번에 평가되어서 저장이 되고요. 선생님들은 수정하기를 누르셔서 요 내용들을 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장하고 나가셔도 되고요. 여기서 본문을 여기 보고 이렇게 잘못 나눠져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수정해서 다시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장하게 하면 됩니다. 간단히 말해서 아이들과 이렇게 상호작용하는 그 코너는 과제 관리에서 이루어지고요. 선생님들이 개별적으로 아이들과 키이런과 상호작용하지 않고 보시는 화면은 평가 관리에서 이루어지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생들 제출 링크가 있어요. 키이런 학생이 아니더라도 선생님께 글을 제출할 수 있는데요. 이 제출 링크를 클릭하시면 선생님의 고유 링크가 생기고요. 이 링크를 주소창에다가 넣으면 최 선생님께 제출하세요라고 하는 선생님 전용 제출 창구가 생기는 겁니다. 여기서 학생들이 키런이 아니더라도 다른 학생들이 저는 뭐 조영환이에요 라고 하고 중학교 1학년이다 주장하는 글을 쓰겠습니다. 교육과 재능에 대해서 노력이 중요하죠. 라고 해서 제출하게 되면 이 부분은 이제 AI 피드백 기능을 사용할 수 없고 단순히 제출하는 용도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여기는 키이런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그 글은 이 평가 관리에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키이런과 함께 상호작용하는 건 과제 관리, 그렇지 않은 경우는 평가 관리를 사용해 주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 설명의 자료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 전에 선생님들께서는 오늘 뭐 개별적으로 사용하실 때 오늘 등록하셨던 친구 있잖아요. 선생님 KT 테스트용 그거는 이제 삭제해 주시면 이제 관리자에서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룹별로 선생님들께서 관리자를 한 명씩 저희는 학교별로 한 분씩 관리자를 설정해 드려요. 그러면 그분은 관리자 페이지가 생기는데요. 여기서 이제 그룹 코드를 변경하시거나 공유하실 수 있고요. 그때마다 확인하셔서 공유하실 수 있고 다른 연수 자료 같은 것들 그리고 선생님들 누가 들어와 계시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보내기도 가능하니까 그룹 관리자들은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럼 다시 돌아가서 이제 요새 예상 집행 때문에 가격 문의를 많이 하시는데요. 학교는 KT 홈페이지에 KT 홈페이지에 들어간 그 정상가에 55% 할인된 금액으로 저희가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기간은 6개월하고 12개월로 나눠져 있고요. 키이런 학생 수에 따라서 최대 학생 수에 따라서 요금제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저희가 3월 27일까지 KT 서포터즈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KT와 키이런 혹은 다양한 저희 서비스들이 있는데요. 그들을 활용해서 한 학기 동안 수업을 진행하시고 수업 사례를 공유해 주시는 활동을 하는 서포터즈입니다. 선정되시면 저희가 7월 말까지 KT와 키이런을 무료로 사용해 보실 수 있게 이용권을 제공해 드리고요.
그리고 희망하시는 선생님들에 한해서 다른 학교에 KT 연수를 요청하시면 저희가 매칭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관심 있으신 선생님들께서는 여기 QR코드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자, 저희가 그리고 지금 이번 주 월요일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온라인 AI 글쓰기 대회를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독서 감상문 대회를 진행하고 있어요. 2주 동안 진행하고 있고요. 초등학생용 도서부터 고등학생용 도서까지 대상 도서로 선정해 있어서 선생님들이 학급이나 같이 공부하는 학생들과 함께 참여하기 참 좋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korean.ai를 쳐서 들어가시면 바로 대회 정보 같은 것도 확인하실 수 있고 바로 참여 가능하십니다. 아이들한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설명회에 참여해주신 선생님들께 되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 밖에도 사용하시다가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요 아래에 있는 QR코드 카카오톡 상담하기 혹은 뭐 저희들 전화번호나 이메일로 편하게 연락해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고 빠르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